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8차 시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과에서 중국인의 인사, 그다음에 그 중국 문화 1과 중국 문화 부문에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중국인들의 인사말,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그 인사말들을 모아서 이렇게 노래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불러준다고 했는데, 불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같이, 가사도 같이 보면서, 이제, 머리도 식힐 겸 같이 보기로 해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노래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곡에 맞추어서 이제 개사를 한 것이에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인데, 여러분 이 노래는 이미 뭐 좀 알고 있는 노래일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나요? 아무튼 이 노래 곡에 맞추어서 이제 개사를 한 게 바로 중국인들의 인사 표현 노래인데,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음, 어, 노래가 익숙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노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네, 그래서 같이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노래를 할 때 그 성조를 넣을까요?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성조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음의 높낮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런데 노래에서도 그게 반영이 될까요? 성조를 지켜야 될까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성조가 될 수가 없죠. 어, 자, 이 가장 처음에 나왔던 가사인데 어떻게 했어요? 중국인들에게 하는 인사잖아요. 중국 사람 만나면 안녕 니하오 니하오. 자, 이게 성조가 니하오. 이게 정확한 중국인의 발음인데 인사말인데 니하오 없죠. 예, 여기는 성조가 없어요. 노래 속에서는 성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인들은 성조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이렇게 듣고 익숙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언어에 대해서는 성조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중국어 배우는 사람들은 성조 없이 그냥 하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물론 알아듣지만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면은 의미 전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성조가 있어야 되고 회화에서는 노래 가사에서는 이제 성조는 배제하고 이렇게 그 음정에 맞춰 니하오 중국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죠. 그다음 두 번째 가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중국어인데 니시 나国人
요것은 이제 3과에 가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먼저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你是哪国人? 그러나 노래 속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과 你是哪国人? 안 맞아요. 그렇지만은 가사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과 지난 시간에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과 제목이죠.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이렇게 발음을 해야 이제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속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방금? 你叫什么名字? 너 이름 뭐니? 你叫什么名字? 그냥 일상생활에서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해도 중국인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운 그 발음과 성조대로 하면은 你叫什么名字?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여기는 이제 한글 해석이 안 달려 있는데, 认识你很高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천시우와 김지석이 이과 본문 첫 번째 내용에서 서로 만나서 반갑다는 내용이죠. 认识는 알다고, 너를, 很高兴, 아주 기뻐. 高兴, 이것은 기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만남의 기쁨을 표현한 말이라고 했죠. 认识你很高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래 속에서는 认识你很高兴, 만나서 기뻐.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과 认识你很高兴 달라요. 예, 상관없어요. 자,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자, 우리가 뭐 열심히 살다 보면은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물어야 되겠죠. 오늘 며칠, 今天几月几号? 今天几月几号? 이게 이제 날짜 묻는 표현법인데, 가사 속에서는 오늘 며칠, 今天几月几号? 이렇게 했네요. 재밌죠? 무슨 요일이냐? 요일을 까먹을 때도 있어요. 무슨 요일, 星期几? 星期几? 이게 이제 원래 성조를 포함한 표현인데, 무슨 요일, 星期几? 묻는 거예요. 우리 배웠었죠? 사과에 미안해, 对不起, 미안해, 对不起. 이것을 对不起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는 사과의 표현에 대한 응답 표현이죠. 그래서 没关系, 지난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没关系, 괜찮아, 没关系. 합치면은 对不起, 미안해, 괜찮아, 没关系. 되겠죠? 네. 어디 가니? 자, 우리 아주 많이 쓰이는 중국인들의 표현 중에 한 가지 표현인데, 자, 어디가? 뭐 길거리에서 친구 만났어요. 어디가? 많이 쓰죠. 你去哪儿? 你去哪儿? 去, Q 뒤에 U 붙였는데 지난 시간에 했어요. JQXY, JQXY, Q죠. Q 뒤에 U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점이 있는 U다. 그래서 위 발음을 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취로 발음을 하고 사성이니까 취, 你去哪儿? 어디 가니, 你去哪儿?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몇 시야? 자, 시계가 없거나 시간을 모를 때 물을 수 있는 표현인데 现在几点?现在几点了?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몇 시냐고 묻는 거예요. 지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 마 같은 거 붙이지 않습니다. 의문문이라도 现在几点了? 또는 现在几点?现在几点몇 시니? 자, 몇 시인지 묻는 가사 好久不见, 오랜만. 好久不见. 중국인들의 상황에 따른 인사말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好久不见. 好久不见, 오랜만. 반갑다는 뜻이죠. 아는 사람끼리 하는 인사말이라고 했어요.
감사해요, 시에시에. 뒤에 시에는 경성이라도 여기서는 그냥 뭐 그런 경성 무시하고 노래 가사에서 하는 표현이니까 감사해요, 시에시에. 감사의 표현. 여기에 대한 응답 표현 천만에요, 뿌커치. 감사해요, 시에시에. 천만에요, 뿌커치. 또 만나요, 짜이지엔. 되겠죠? 아, 짜이지엔. 짜이지엔. 잘 가도 되지만 또 다음에 또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인사였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제 같이 쌤이 부른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 이제 가사를 하면서 이제 불렀으니까 잘 들어보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귀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예요. 선생님이 노래 부른다 하고 뭐 가사만 했네요. 결국 가사 안에서 선생님이 노래를 다 불렀잖아요. 네, 뭐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 꼭 듣고 싶어 하면은 한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중국 사람 만나면 안녕니하오. 어느 나라 사람이니 니시나 꼴은. 네, 일단은 요걸 보면서 내가 불러줄게요. 중국 사람 만나면 안녕니하오. 어느 나라 사람이니 니시나 꼴은. 니叫什么名字? 너 이름 뭐니? 认识你很高兴 만나서 기뻐. 오늘 며칠 찐띠엔 지위에 지하오. 무슨 요일 싱치지. 对不起 미안해 괜찮아 没关系 어디 가니 니去哪儿现在几点몇 시니 好久不见 오랜만 감사해요 谢谢 천만에요 부커치 또 만나요 再见 짜이지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짜이지엔 아 성조 없어요. 네 상관이 없어요. 성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에 나오면은 선생님이 이제 다른 중국어 노래도 같이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 머리 식혔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기 36조 같이 공부했었어요. 자, 36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36조. 천시우와 석이가 이제 교실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름을 묻고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쌤하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你叫什么名字?我叫金志硕，你呢？我叫陈秀。认识你很高兴。 네. 이름을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제2과 제목이었죠. 你叫什么名字? 여기서 什么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밑에 여러분 새로 나온 단어에 다 있어요. 36페이지 밑에 보면 그 새로 나온 단어 그것은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따로 안 하더라도 거기 나오는 단어 잘 익히도록 합니다. 이 什么 이거 역시 간체자예요. 여러분 처음 보는 한자이죠. 이게 什么 우리말로 하면 무엇, 무슨 이런 의문사예요.
자, 이게 들어가서 이제 의문문이 되는 건데, 너 이름이 뭐니? 그리고 상대방 이름을 물을 때는 이렇게, 이런 순서예요. 영어는 의문사가 맨 앞에 오지만은 중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你叫什么名字? 무슨, 이름으로 불리니? 너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니? 이렇게 의순이 되지만 이게 이제, 이름을 묻는 표현이에요. 이름 뭐야? 대답은 항상 我叫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름을 물으면은 나는 我叫, 내 이름은 이렇게 해요. 金这硕,金这硕,这硕는 지석에 해당하는 이 한자의 중국어 발음이에요. 김지석이라고 해. 너는 뭔데? 我叫 陈秀.陈秀. 외자 이름이에요. 성이 천, 이름이 시우. 우리 발음으로 하면 이게 진수예요. 이름이 진이고, 성이 진씨고, 이름이 수예요. 외자예요. 나는 천시우라고 해. 认识你很高兴. 만나서 기뻐. 자, 이렇게 했어요. 내용은 다 파악할 수 있죠? 자, 밑에 셀프 체크 이거 한번 봅시다. 뭘까요? 오랜 친구이다. 아니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하는 인사는 우리 노래 방금 부른 노래 가사에서 나왔어요. 好久不见 이렇게 하죠. 好久不见. 오랜만이야. 好久不见. 무척 오랫동안 당신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이걸 풀이한 건데 가장 쉽게는 우리말 오랜만이야예요. 好久不见. 자,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7쪽을 볼게요. 자, 37쪽을 보니까, 자, 보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봐왔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说 말하기 1.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묻고 답해봅시다. 他叫什么名字？ 1. 他叫李白。 2. 他叫毛泽东。 3. 他叫邓丽君。 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인칭 대명사 배웠어요. 타는 3인칭이죠. 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땐, 니, 이거 아니면은, 다른 제3자를 말할 때는 타예요. 그러나 그 3인칭 타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타 해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대상을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타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모두 타예요. 타지아오 셔머밍저. 저 사람 이름 뭐야? 저 여자 이름 뭐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타지아오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리바이. 자, 성도 대문자. 이름의 첫 글자도 대문자예요. 이름의 두 번째 글자는 대문자가 아니에요. 여기 마오쩌둥 할 때 둥의 D는 그냥 소문자였잖아요. 200은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유명한 시인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은 아이돌이에요. 네. 노래 부르는 가수에 해당하는 옛날 뭐 시인은 가수나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유명했어요. 낭만파 시인이었다고 해요.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노래를 주로 했고 뭐 그런 남녀 간의 뭐 애정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그 많은 그 시를 읊은 시인이 바로 200인데 우리는 200 이렇게 하는데 중국인들은 리바이 이렇게 합니다. 리바이 200이라고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진은 여러분들 알죠? 누굴까요? 네, 모택동이라고 하는 정치가죠. 네, 지금 현재 중국을 건국한 공산당 최고 주석 당시 모택동을 중국어로 하면은 마오쩌둥이라고 합니다. 마오쩌둥. 네. 저 사람 누구야? 마오쩌둥이야. 타지아오 마오쩌둥. 자, 1, 2번은 다 남자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타를 해야 됩니다. 그럼 3번에 나오는 이 인물은 여자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는 타겠죠. 저 그녀는 또는 저 여자는 덕녀군이야. 여러분 덕녀군 들어봤나요? 아주 중국에서는 유명한 우리나라 뭐
진짜 누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자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미자 유명한 옛날 가수인데 지금은 8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에 너무나 유명했던 우리나라 원로 가수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보다 더 유명한 이 아시아권을 휩쓴 유명한 가수가 바로 이 등려군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미 이제 죽고 없어 이 세상에는 없는데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45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급성 폐렴으로 이렇게 뭐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렇게 또 재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일찍 죽기도 하잖아요. 또 미인방명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튼 등려군의 이 중국어 발음은 떵리쥔이라고 합니다. 떵리쥔. 이 떵은 등소평 알죠, 여러분? 등소평 할 때 떵샤오핑이라고 하는데 그 등소평과 같은 성씨예요. 그러나 이제 중국 대륙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가 국민당 장교였어요.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싸움에서 국민당이 패해서 대만으로 건너갔잖아요. 거기서 이 등려군을 낳았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이 너무나 노래가 아름답고 세련된 노래를 많이 불러서 국민 가수로 우리가 흔히 요즘 말하는 국민 가수로 추앙받는 인물인데 대표적인 노래는 천밀밀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도 있고 동명의 영화와 노래가 다 있어요. 그 천밀밀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영화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노래가 먼저 나왔을까요? 당연히 노래가 나왔겠죠. 노래가 있고 이제 영화를 나중에 만들면서 그 영화 속에 이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천밀밀.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 아주 그 홍콩을 배경으로 한 두 남녀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결국 막 헤어지고 이런 만났다 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미국의 어느 그 뉴욕의 거리에서 만나는 마지막 장면으로 끝을 맺는데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이 두 남녀 주인공들의 인생 여정을 그린 그런 작품이에요. 여러분 천밀밀 노래 들으면 금방 알 거예요. 甜蜜蜜，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开在春风里. 들어봤죠? 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아무튼 그 유명한 등려군 타지ao 떵리쥔이라고 합니다. 자, 쥔으로 발음합니다. J-U-N. 왜? J-Q-X-Y-D에 나오는 U는 점이 있는 U다. 생략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위 발음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을 쥔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이에요. 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번 봅시다. 그 밑에. 자, 새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认识你很高兴。 만나서 기쁘대요. 그러면은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认识你，我也很高兴。 네. 요 왼쪽에 남자친구와 다른 것은 워예가 들어가 있어요. 만나서 기뻐. 그러면 상대방이 만나서 기뻐라고 물론 하겠지만은 나도 만나서 기뻐라고 하는 나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认识你我也 거기에 밑에 나와 있어요. 예라고 하는 이 한자는 역시 또한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我也 하면은 나 역시 나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네, 이해할 수 있겠죠? 만남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만나서 기뻐했는데 이 여자친구가 아니야 난 별로 안 기뻐 하는 내용은 교과서에 수록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만나는 거 싫어하고 뭐 나는 니한테 대한 첫 이미지가 별로야 라고 하면은 뭐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실리지 않는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의 내용만 실린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더 낫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이거 지금 배우는 내용은 다 이게 여러분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이제 시험 범위에도 포함되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본문 38쪽이에요. 다 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을. 读 읽기 2. 지석이와 왕웨이는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他也是韩国人吗？不，他是中国人。 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만화로 이제 같이 한번 봅시다. 만화로 볼 거예요. 자, 선생님 눌러볼게요. 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他也是韩国人吗？不，他是中国人。 자,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리나요?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우리 한번 봐요. 네, 동영상도 어떻게 돼 있을까요? 잘 보세요. 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他也是韩国人吗？不，他是中国人。 자, 여러분, 여기가 보니까 중국 배경인 것 같아요. 네, 중국의 거리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일과에보다는 좀 말하는 속도가 조금 빠르죠. 네. 평상시 중국인들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속도를 조정한 것 같은데, 그들은 상당히 빨리 말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만 잘 이렇게 익혀 놓으면은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 것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你是哪国人? 자, 你是哪国人? 이때 나가 의문사로 또 의문문을 만드는 한자예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위치에 해당하는 의문사예요. 그래서 어느, 어느. 그래서 어느 나라, 나고, 어느 나라 사람, 나고는 국적이 있죠. 우리는 모두 국적이 있어요. 우리의 국적은 한국이죠.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어디 국적이냐, 그건 어디에서 왔느냐를 묻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你是哪国人? 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석이가 我是韩国人, 한국인, 자, 한국인, 한국인.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놓고 중국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발음을 하고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발음을 하고 일본 사람들은 강꼬꾸징이라고 발음을 해요. 의미는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코리안을 이야기하는데 발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한자 문화권이니까 같은 한자의 뜻은 똑같죠? 발음만 달라요. 네. 한국어는 다 공교롭게도 다 이성이네요. 그러면 이성 끝을 다 올리면 돼요. 한국어는, 我是韩国人. 저는 한국인이에요. 또 관광객이 물어요. 他也是韩国人吗? 지석이 뒤에 있는 친구를 보고 쟤도 한국인이니? 이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아까 전에 물었어요. 동영상에서는 뭐 할아버지가 안 나왔지만 만화에서는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물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쟤도 한국인이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뭐 그렇게 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경우 같으면은 저 사람도 한국인입니까? 이거는 중국어 표현은 똑같아요. 우리말에는 존칭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에게는 조금 이제 말을 이렇게 놓아서 할 수도 있죠. 어르신이 한다면은. 그러나, 나이 적은 사람이 이제 또 물을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물을 때는 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구분이 있지만은 중국어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말 해석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해석상으로 그냥 높이고 낮추는 거지, 문장 표현은 똑같아요. 누가 물어도. 他也是韩国人吗? 쟤도 한국인이니? 아니면 저 사람도 한국인이에요? 다 똑같은 해석, 상관없어요. 해석은 다르게 해도 표현은 똑같아요. 뿌라고 했어요. 이 뿌는 여러분, 아니 불자잖아요. 한자로 아니 불, 아닙니다예요. 네, 부정하는 거죠. 뿌, 他是中国人,他是中国人. 사실 뿌 뒤에는 시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말을 다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경북대학교를 경대로 줄이듯이. 왜 그래요? 그러면 길게 다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끊어서 생략해서 말하는 게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부시인데 사실은 그냥 단독으로 쓰면은 뿌예요. 뒤에 만약에 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성으로 변하겠죠. 부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한 글자로 쓰일 때는 뒤에 사성이 없으니까 그냥 뿌 아닙니다. 他是中国人. 저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아니면 쟤는 중국인이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에요. 상황이 어떤지를 알겠죠? 네. 한국인과 중국인은 사실은 이제 생김새 면에서는 또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중국엔 소수민족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또 얼핏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중국인도 많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학교에 왔던 중국인 원어민 선생님, 당웬이라고 하는 원어민 선생님이 있었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말하면 한국 사람 아니네 알 수 있죠. 그런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오히려 한국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원어민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2년간 있으면서 여러분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중국어를 이제 같이 하고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제 대구 시내 이제 가거나 할 때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올라와서, 어디쯤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를 자꾸 묻더래요, 자기 보고. 한국인인 줄 알고. 나이 드신 노인들은 위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디 내리면 되냐고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게 손사래를 치면서 한국인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듣는데 그 말의 의미가 이제 길을 묻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니까 이제 한국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중국어 몇 마디 하면은 한국인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겠죠. 그 상황은 선생님이 안 봤지만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얼핏 보면 또 이제 한국인처럼 생겨서 이제 그렇게 관광객이 지석이에게 물었는데 지석이는 아니에요. 쟤는 중국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 수 있겠죠? 쉽게? 자, 그러면 여기 또 밑에 풀어봅시다. 관광객은 무엇을 궁금해 하나요? 뭘까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묻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옆으로 넘어가서 39쪽에 말하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들어봅니다. 说 말하기 1. 국적을 묻고 답해봅시다. 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 1. 我是美国人。 2. 我是日本人。 3. 我是意大利人。 네, 잘 들어보았죠? 자, 국적을 묻고 답해봅시다. 이미 이제 교과서 본문에서 나왔는데, 국적 물을 때는 你是哪国人이라고 묻는다고 했죠. 대답은 我是예요.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면 뒤에 나라 이름이 나오고 나라 이름 뒤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我是韩国人. 저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국적을 묻는 중국
질문에 我是 한국어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면 여럿이 모여 있을 때 누군가 니네들 국적 어디야? 라고 물으면은 다 한국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배웠어요. 네,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我们是 한국어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我们을 넣으면 돼요.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이야기하면 我们是네, 우리는 한국인이에요. 한 사람일 경우에는 我是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은 한국, 중국의 국가명을 중국어로 표현했어요. 한국, 중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세계에는 수백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미국, 일본, 또 이탈리아 요 세 나라의 또 그 국가명을 중국어 발음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美国人 중국어, 미국어. 자, 삼성 뒤에 이성이 왔어요. 앞에 삼성은 반삼성이라 그랬죠. 반만 해요. 왜 그럴까요? 발음을 매끄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메이고 하면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뒤에 이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이 전체 발음에 성조의 반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메이 하고 끝을 올려야 되는데 뒤쪽 올리는 부분을 하지 않는다. 내려가는 데까지만 한다. 이게 반삼성의 의미예요. 메이고 이게 미국이에요. 자, 르는 사람 인자를 중국 발음으로는 른이라고 하는데 메이고른 하면은 미국인이죠. 아메리칸. 예, 나는 미국인이에요. 두 번째, 日本人 자, 일본은 일본이라고 합니다. 자, R 뒤에 나오는 I는 지난 시간에 이 설치음 뒤에 I는 발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왜 붙여요? 성조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상 붙이는 거예요. 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그냥 R 발음을 하는데 R 발음이 중국어에서는 르예요, 르. 혀 끝이 입신장이 닿으면 안 돼요. 닿을랑 말랑. R 발음 알잖아요, 여러분 영어 시간에 배워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본은, 일본인을 일본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는, 네, 이탈리는 르만 이성이고 나머지 앞에는 다 사성이니까 이렇게 팍팍 내려 꽂으면 되겠죠. 이탈리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다 중국어 국가명이 있어요. 네,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죠. 이렇게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교과서에 5개 나라가 이미 나왔네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또 이제 다르게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또 국가명도 이제 학교 나오면은 같이 또 쌤하고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네, 2번을 여기를 눌러야 되는 선생님이 잘못 눌렀네요. 네, 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2번. 주어진 표현을 활용해 묻고 답해 봅시다. 他是韩国人吗？不，他是中国人。1、他是学生吗？不，他是老师。2、他是你弟弟吗？不，他是我哥哥。 3. 他是你姐姐吗？不，她是我妹妹。 자, 잘 들어봤죠? 자, 처음에는 이제 국적을 묻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이나 신분을 물었고, 또 가족 관계에서 이제 호칭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 예문에서 他是 한국어 엄마
저 사람 또는 저 여자 한국인이야? 不,他是中国人. 아니야. 저 사람은 중국인이야.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중국인이야. 뭐 이런 내용이죠, 이게. 자, 그러면은 국적을 묻는 대신에 이제 직업이나 신분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학생은 중국어로 学生이라고 합니다. 学生, 学生, 학생, 스튜던트. 영어로 여러분 영어는 잘 알지만 또 중국어는 처음 접하니까 이게 자꾸 발음을 해야 돼요. 스튜던트가 학생이라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있는 것처럼 이 学生도 계속 발음하다 보면 중국어로 학생은 学生, 学生 됩니다. 네. 선생님은 老师, 老师 되겠죠. 자, 저 사람 선생님이야? 학생이야? 아니야, 선생님이야. 자, 저 사람 학생이야? 아니야, 선생님이야.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나 젊게 보였으면은 학생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인지 물었는데, 아니라고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자, 반대로도 될 수 있겠죠. 저 사람 선생님이야? 아니야, 학생이야. 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어디에 넣든지 상대방의 어떤 직업이나 신분을 물을 때 상대방이 아니죠. 제3자의 신분과 직업을 물을 때는 다시고 상대방을 물을 때 니시라고 해야 되겠죠. 네. 다음 2번. 가족관계 호칭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뒤에 문화 시간에 나와요. 일단 우선 한번 봅시다. 你弟弟，我哥哥， 가족관계에서의 중국인들의 호칭은요, 같은 한자를 반복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마마 하면 엄마라고 했어요. 마마. 뒤에는 가족관계 호칭에서 뒤에 한자는 무조건 경성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관계 호칭에서 같은 한자가 두 개 나올 때 뒤에 한자는 경성으로 읽는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앞에서 알다라고 하는 런셔라고 하는 단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셔도 사실은 시하고 단독으로 쓰이면 이성인데 런셔, 런이라고 하는 사성의 한자 뒤에 이렇게 붙게 되면은 경성이 돼요. 그러면 경성은 어떤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그 경성이 돼요? 그 법칙과 원리는 없어요. 나오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익히고 배우면 돼요. 그런 법칙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떤 한자 뒤에 무슨 한자가 이렇게 붙으면은 경성이 된다. 이런 건 없고, 단지 중국인들의 가족 호칭에서 같은 글자 두 개 나와도 뒤에 글자는 경성으로 읽는다. 그래서 띠띠가 아니에요. 띠디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띠디. 남동생이죠. 끄가 아니에요. 끄가 아니에요. 이게 일성이죠. 사실은 이제 두 개 다 똑같은 한자니까 둘 다 일성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되지만 그렇게 발음하는 중국인은 한 명도 없어요. 끄거. 자, 요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오빠도 되고 또 형도 돼요. 그러면 여자가 부를 때도 끄거 할 수 있고 남동생이 부를 때도 끄거 하면은 남동생이 부르면은 형의 의미고 여동생이 부르면은 우리 오빠예요. 워꺼거 하면 우리 오빠. 남동생이 워꺼거 하면 우리 형. 이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한 단어가, 한 호칭이 남자, 여자 모두 쓸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네 동생이니? 네 남동생이니? 아니야. 우리 형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지혜는 역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니, 누나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언니라고 할 때는 여자가 불렀을 때는 언니고 남자가 지혜 하면은 누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특이해요. 그래서 끄거와 지혜 이 두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기억합니다. 뒤에 호칭 시간에 같이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메이메이. 자, 이것은 남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여기 띠디가 남동생이고 메이메이 하면은 여동생이에요. 이것은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동생만 지칭하는 거예요. 저 여자 니네 누나니? 아니야, 내 여동생이야.
뭐 이렇게 되겠죠. 她是你姐姐吗？她是你姐姐吗？不，她是我妹妹。 아니야, 내 여동생이야. 저 어떻게 해서 누나로 봤을까요? 네, 막 성숙해 보였나 보죠. 아무튼 내 여동생을 누나로 볼 정도면은 뭐 누나처럼 이렇게 좀 어른스러워 보였나 보죠. 자, 이렇게 뭔가를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는 부정 아니라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뭐 중국어로 뭐 잘못 물었을 때 물은 게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들 보고 너 대학생이야 라고 하면 不我是高中生 이렇게 하면 돼요. 나 고등학생입니다. 나 고등학생이야. 니 대학생이야? 不我是高中生 자, 고등학교를 중국어로는 까오중이라고 합니다. 또 뿔고자에 가운데 중자를 써서 그게 이제 중국어에서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까오중, 까오중. 중학교 표현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아무튼 아니라고 부정할 때 있겠죠. 그때 쓰면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뿌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적을 묻고 대답하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뒤로 넘겨서 40쪽을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40쪽 한번 살펴볼까요? 자, 是, 영어의 비동사와 똑같은 그 기능을 하는 중국 한자가 바로 이 是예요. 우리 한자 발음으로는 신데 뭐 이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시자 또 옳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 시자가 시시비비를 가린다 할 때. 중국에서는 이제 비동사처럼 이렇게 영어의 비동사처럼 쓰이는데 이다죠, 이다. 무슨 판단이나 설명을 나타낼 때 A는 B이다, A 是 B 이렇게 합니다. 자, 我是 나는 뭐뭐이다,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인입니다. 他不是韩国人 부정일 때는 앞에 부자만 넣으면은 아니다가 됩니다. 아니다. 他不是 그녀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죠. 한국어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 글자만 쓰면 안 돼요. 단독으로 부정할 때는 한 글자가 가능한데 이렇게 문장 전체가 나올 때는 타不 한국어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시를 넣어야 돼요. 他不是韩国人他不是韩国人 그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他是中国人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녀는 한국인이 아니면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뒤에 설명으로 더 추가로 설명을 넣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시는 이다이고 부정은 부시다라고 하는 거. 다음 두 번째를 선생님 잘못 눌렀네요. 네, 2번을 눌러야 됩니다. 40쪽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말을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언제요? 니하오마, 니하오마. 니하오는 그냥 인사지만 말을 붙이면 인사를 해서 묻는 거예요. 니하오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중국어 인사말이라고 했죠.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니하오 안녕. 안녕이면 그걸로 안녕 끝이에요. 그런데 마가 붙으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뭐 잘 지내니? 요즘 어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즘 어때라고 묻는 것은 아는 친구 사이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즘 어때라고 묻는데 무시하고 말 안 하면은 그거는 예의도 아니고 또 친구가 물었는데 답하겠죠. 잘 지내니? 하면 요즘 뭐 자기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바로 이 말을 붙이는 것인데 의문문을 만듭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평서문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술문 같은데 뒤에 말을 붙이면 다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他是韩国人 그는 한국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서술문이죠. 뭐는 뭐다라고 하는 이렇게 서술하는 거. 뒤에 말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에는 마가 붙을 이유가 없죠. 의문사가 이제 의문문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他是你朋友吗? 그녀는 네 친구니? 자, 그녀는 네 친구니 하니까 그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여자예요. 그러면은 남자에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 여자에게 묻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朋友吗? 뭐 남자에게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자에게 여자에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자에게 묻는 것일 수도 있고 여자에게 묻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은 여자인 것은 확실해요. 왜? 3인칭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他是你朋友吗? 저 여자 네 친구니? 남자에게 여자친구 있을 수도 있고 여자한테 같은 동성애 여자친구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您是张老师吗? 닌 배웠죠, 우리. 닌 상대방을 높일 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당신은 장 선생님이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은 닌 하지 않고 你是张老师吗? 하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표현입니까? 아니에요. 你是 해도 상관없어요. 你是张老师吗? 하면은 당신은 장 선생님입니까? 라고 한 똑같은 표현이지만은 단지 니를 붙였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좀 더 갖추어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기에 의문 대명사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문사예요. 이런 셔머나 나 같은 것을 넣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이미. 你叫什么名字? 너 이름 뭐야? 네 이름 뭔데? 이렇게 물을 때는 什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의문사예요. 你是哪国人? 你叫什么名字? 너 이름 뭐니? 你是哪国人? 어느 나라 사람이니? 你是哪国人? 이 노래만 알면 벌써 이 중국어 표현 문장은 다 익히게 되는 거예요. 你是哪国人? 나가 의문 대명사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쌤이 머리 식혀보라고 노래도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수업이니까 내용 잘 익히고, 뒤에 보면은 교과서 43쪽에 간체자 쓰는 칸 있죠? 이게 수행평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지 않도록 잘 써놓고 시간 날 때 또 익히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